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이런 문제들은 제가 그 기본 예제 아까 보여드린 거랑 큰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들 한번 꼭 다시 풀어보라는 의미로 드리는 거예요. 비슷한 문제인데 사람이라고 만들면 되죠. 자, 그리고 사람은 나이가 있대요. 자, 요거 받아서 사람의 상태값, 나이 상태값을 저장하려면 age가 있어야 되는데 멤버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접근 제한자를 따로 안 붙이면 디폴트가 프라이빗이에요. 이렇게 프라이빗은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주면 프라이빗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퍼블릭. 근데 이제 가독성을 따지면 이렇게 프라이빗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요거 값을 세팅도 하고 필요하면 가져갈 수도 있게. 못 가져가잖아요, 이제 프라이빗이라서. 그러면 void set 나이. 한글이니까 한글 버전으로 할까요, 이렇게? 자, 그럼 요건 됐죠? 자, cout 요거 빨간 줄 뜨는 거는 using namespace 안에서 그래요, 그죠? 그리고 이제 getName이라는 게 있어야죠. 역시 외부에서, 외부죠. 이 클래스 여기가 내부고요. 여기 바깥은 다 외부입니다.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퍼블릭으로 getName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return and name 하면 되죠. void가 아니죠, 그럼? int. 됐고요. 요거 이렇게 바꿔줄게요. 이거 이렇게 바꿔줄게요. 됐죠? 여기 빨간 줄 떴던 거는 요거랑 숫자고 문자라서 거기가 안 됐던 거고요. 자, 실행합니다. 잘 나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또 이런 상태값, 멤버 변수가 추가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추가가 됐을 때 외부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멤버면은 이렇게 퍼블릭으로 직접 여시 마시고 이런 set, get 이거는 뭐 보통 setter, gette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세팅을 해주거나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다음으로 이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캡슐화는 대충 알았죠? 그 다음에 상속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상속. 객체 제한 언어에서 상속이란 유전자를 물려받는 것과 유사하다. 그렇죠? 그래서 상속 관계를 두면 자식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될 때 부모 클래스의 뭐 멤버를 싹 물려받으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모한테 물려받는 코드들은 굳이 자식 클래스에서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재사용성을 높여서 생산성을 높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한번 볼게요. 여기도 예제가 있지만 저는 저의 다른 예제를 쓰겠습니다. 자, 다 지울게요. 자, 가령 그런 거 있죠. 게임 캐릭터 만든다 했을 때 게임 캐릭터가 뭐 전사도 있고 마법사도 있고 뭐 있죠 또? 힐러. 자, 그러면 일단 전사부터 만들게요.
편하게 그냥 한글로 할게요. 자, 그럼 게임 캐릭터를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3개 정도만 넣겠습니다. 캐릭터 이름, 그리고 공격력, 그리고 방어력. 자, 그리고 동작이 있어야겠죠? 기능만 있으면 안되고. 공격하다, 방어하다, 이동하다. 자, 그리고 전사만의 스킬 하나 넣어줍시다. 자, 전사 스킬 뭘 넣어줄까요? 돌진? 자, 뭐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거 직접 구현하지는 않을 거고 다 출력으로 대체할 거예요. 공격력, 공격력, 그리고 공격 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동하다는 뭐 딱히 이동에 대한 능력치가 없으니까 그냥 이동합시다, 이건. 자, 그리고 돌진은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됐습니다. 전사를 하나 만들어서 공격을 시켜볼게요. 전사 1. 전사 1은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그쵸? 자, 그럼 여기 이 공격력이랑 방어력 이런 건 좀 중요하니까 프라이빗으로 묶고, 동작은 퍼블릭으로 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사 1 점 공격을 시켜볼 수도 있고, 그렇죠? 전사 1 방어, 뭐 이동, 여기는 뭐 돌진. 하면 되죠. 근데 공격력이 세팅이 안 됐네요. 요거는 세터를 만들어서 해주면 되는데, 자, 지금 조금 귀찮으니까 자, 디폴트 값을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20 정도, 방어력은 10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처음 초기 값을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 모든 전사는 만들어지자마자 공격력 20과 방어력 10으로 세팅이 돼서 만들어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사한테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 다양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사를 컨트롤 해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클래스 하나, 전사 하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마법사 하나 만들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마법사도 당연히 우리가 전사만 이름을 주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캐릭터를 표현할 때 세 가지를 갖게 했으니까 이름, 공격력, 방어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마법사는 공격력을 좀 높게 주고 방어력을 좀 낮게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돌진이야 전사의 스킬이지만
공격하다, 방어하다, 이동하다는 마법사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 공격, 기본 방어, 기본 이동을 할 수 있어야죠. 이거를 이렇게 주고, 마법사는 이제 돌진이 아니라 화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캐릭터를 만들어 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법사도 하나 우리가 이제 제작을 해서 마법사 1. 자, 얘도 이제 이동할 수 있죠. 못하네요. 퍼블릭을 붙여줍니다. 자, 그럼 됐죠. 화염구도 발사해보고 공격도 해보고. 위에 세 개는 이제 전사가, 밑에는 마법사가 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게임을 이렇게 만들면, 게임이라는 게 이제 막 유저들의 요구도 있고, 아니면 위에 높으신 분들이 이거 한번 적용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막 이런 거 회의해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동하다 다 똑같이 이동하니까 좀 별로입니다. 캐릭터마다 이동 속도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요구사항이 올 수 있거든요. 지금 다 똑같이 이동하죠. 이동이라는 이동 속도에 대한 그런 어떤 상태값이 없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바꿔줘야겠죠. 그럼 이동력이라는 걸 줘서 캐릭터마다 그 이동력에 따라서 이동 속도가 다르게 하자. 뭐 인트에서 이동력을 넣어주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동력을 추가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얘만 추가하면 안 되죠. 모든 캐릭터가 이제 이동력이라는 걸 가져서 누구는 좀 빠르게, 누구는 좀 느리게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동력이라는 걸 얘도 넣어줘야겠죠. 마우스는 좀 느리게.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20으로 이동하고 10으로 이동하고 다른 속도로 이동을 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게임이 커졌어요. 그럼 클래스가 막 수십 개 되는 게임도 있거든요. 뭐 마법사, 전사, 뭐 무사, 뭐 사제, 뭐 도적, 궁수, 뭐 번어 되게 많아요. 자, 그럼 클래스가 10개만 돼도 이동력을 추가하려면 전사, 마법사, 뭐 도적, 뭐 기사 뭐 다 추가해줘야겠죠. 클래스가 막 30개, 40개 되면은 일일이 찾아서 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는 되게 업데이트가 잦거든요. 이게 막 도입이 됐다가 삭제가 됐다가 좀 바뀌었다가 이동하는 것도 좀 바꿔주세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되게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30개를 그때마다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개념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전사도 그렇고요. 마법사도 그렇고 우리가 만드는 게임의 캐릭터잖아요. 캐릭터. 그렇죠? 캐릭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죠? 캐릭터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전사만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보면 모든 캐릭터는 공격하다, 방어하다, 이동하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공통적인 기능이 있는 거고 돌진은 딱 그 전사만의 기능인 거죠. 화염구도 마법사만의 기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딱 구별을 하세요. 구별을 해가지고 어떤 캐릭터든 공통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물려주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자, 이 부분은 캐릭터로서의 공통적인 특성이고요. 여기만 전사의 특징이고 여기만 마법사의 특징이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 있으면, 그죠? 요거에다가 딱 요만큼만 빨간색 만들어 붙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전사가 되는 거고. 요만큼만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면 마법사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모든 캐릭터가 가져야 되는 공통적인 거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죠? 우리가 이거를 클래스로 만들면 이거 찍어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것만. 그죠? 자, 근데 찍어낼 때 여기에다가 요거를 붙여서 찍어내자. 여기에다가 요걸 붙여서 찍어내자. 자, 그런 개념으로다가 접근하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이제 공통점을 뽑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게 캐릭터가 되고 요게 뭐 전사라든지 마법사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개념적으로 얘가 더 위죠. 전사도 캐릭터고 마법사도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좀 더 상위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상속받은 구체적인 직업들을 여기에 확장시켜서 만드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코드들을 다 이렇게 물려주면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상속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런 코드들을 읽어서 실제 작업을 해주는 건 컴퓨터잖아요. C++ 컴파일러죠. 그럼 걔한테 알려줘야 돼요. 뭐를? 자, 전사는 캐릭터를 확장해서 만든 것이다. 마법사는 캐릭터를 확장해서 만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줘야 C++ 컴파일러가 요거를 만들면서 요거를 거기에다 붙여주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요거까지만 하고 쉴게요. 그럼 클래스 하나 새로 만들어서 캐릭터라고 만들겠습니다. 캐릭터라는 개념을 하나 만든 거예요. 우리 게임에서 캐릭터들은 전사든 뭐든 상관없이 캐릭터라 하면 무조건 이름이 있고 공격력이 있고 방어력이 있고 이동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이동도 하는 거예요. 뭐 도적, 마법사, 힐러 다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거. 그래서 캐릭터로서 할 수 있는 거를 해놓고 그러면 이게 딱 요만큼이 그 뭐죠? 중복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를 지우는 거예요. 돌진 빼고, 돌진은 전사거든요. 자, 마법사도 역시 화염구 빼고 지우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전사 지우니까 다 빨간이 뜨죠. 이동하다 없고 공격하다 없고. 잠깐만요. 퍼블릭은 해놓을게요. 저 이제 돌진이랑 화염구는 되는데 나머지는 안 되죠.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C++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전사 만들 때 요거 물려줘서 이 코드를 싹 복사한 다음에 요것만 추가해라. 마법사 만들 때 여기 캐릭터 있는 거 싹 복사해서 해놓고 화염구만 추가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물려주는 형식 그런 느낌이라서 상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땡땡 하시고 캐릭터 땡땡 하시고 캐릭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 딱 보면은 클래스가 이 전사 클래스를 이용해서 전사를 만들 때 요거부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붙여줍니다. 캐릭터에 있는 거 먼저 만들고 이거 붙여줘요. 마법사 만들 때 캐릭터에 있는 거 먼저 만들고 화염구 붙여줍니다. 자, 근데 이게 좀 안 되죠? 여기서 여기 퍼블릭을 이렇게 딱 붙여줘야 돼요.
프라이빗이구나 이게 지금. 자, 요거는 잠깐만요. 이렇게 일단 퍼블릭으로 할게요. 퍼블릭으로 해서 누구든 접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잠깐 놔볼게요. 일단 구성을 딱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빨간 줄 다 없어졌죠? 공격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됐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캐릭터에 대한 이 내용이 모두 공유가 되죠, 그죠? 왜냐면 전사도 이 캐릭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마법사도 캐릭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일단 요걸 이제 세팅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됐죠? 일단 이렇게 해서 되는 것만 확인하세요. 이 값은 우리가 이제 세팅하는 방법을 이제 다시 볼 거거든요. 여기서 뭘 보면 된다? 전사를 만들 때 굳이 캐릭터의 공통적인 부분을 넣을 필요 없다. 네, 상속받으면 되니까. 상속받으면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동력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없애달래요. 그럼 아까는 얘도 없앴어야 되고 얘도 없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요거 없애고 아까대로 이렇게 복원을 하면 어차피 이걸 통해서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코드를 좀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